문통대 사람 딱 갖다 놓고 더 철저하게 하던 대로 감시하십시오. 자, 김민석 한편 총리는 중국 일정을 지금 마무리하고 들어왔죠. 안중근 의사 순국한 위순 감옥 찾은 김 총리 울컥하며 유해 조국에 모실 것. 네,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요 뒤에 있는 바로 누굽니까? 노건호 씨. 노태우 장남이잖아요. 노태우의 장남. 근데 지난번 이제 중국 대통령 순방 수행 가서 직접 만나 보니까 약간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되게 열심히 자기 직분에 약간 좀 뭐랄까 몰입돼 있다고 할까? 실제로 되게 열심히 일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대통령의 실용적 용인술이잖아요. 네.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또 이렇게 깐시와 그 혈통을 중시하니까 사실상 노태우 대통령 때 국교 정상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업의 어떤 그 힘을 실어주는 사인으로 중국 측에서도 잘 받아들이고 있다. 방금 전에 이름을 잘못 얘기했는데요. 노재헌. 예, 주중대사. 네, 노재헌 대사. 노재헌 대사 임명할 때도 얘기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노태우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 북방 외교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쪽 이쪽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남북 관계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중 관계가 핑퐁 외교로 화해 무드로 가고 나니까 우리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어떤 외교적인 필요성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위치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결국 중국에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면서 한국 경제가 급성장한 것도 그렇죠.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재헌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중국 외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도 많이 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실용적으로 평가한 거죠. 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중대사로 임명을 했고 또 나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한중 관계가 상당히 괜찮잖아요. 사실 아시다시피 중국 대사 자리가 일본 대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농공 행상의 가장 맞아요. 지금석 가장 측근들이 이렇게 앉혀주는 자리였잖아요. 윤석열 때. 네. 아니 뭐 MB 때도 뭐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한 자리 한 자리 인사 하나하나에도 대통령은 정말 국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스페셜 또 DC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무슨 저 친명만 좋은 자리에 앉히고 무슨 우리 사람들 문재인 때 사람들 하나도 안 앉힌다고 난리가 지금 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청와대 취재를 통해 가지고 쫙 제가 도표 놓고 뽑아봤는데 여러분도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시면 대통령이 절대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라고 해서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구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볼게요. 첫 번째 김경수 누굽니까? 가장 사실 문재인의 가장 적통이죠. 한 사람 꼽으라고 그러면 김경수 아닙니까? 조국이 아니라? 그리고 뭐 당내에서 어떤 역할이 없었을 때도 노무현 대통령 그 기일 때 봉화 내려가면 항상 김경수 전 지사는 같이 끼워서 그렇습니다. 사진 찍었던 인물이죠. 네, 자 김경수 전 의원은 지방시대위원장. 장관급. 네. 그리고 문정인. 일부러 경남지사 후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럼요. 이걸 지방시대위원.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같은 경우엔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으로 전재수 전 의원도 해수부 장관, 만들어줬죠. 윤호중 의원은 행정부 장관으로 있죠. 행안부 장관. 그렇죠. 김경엽 의원도 재외동포청장, 청장입니다. 최인호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입니다. 그리고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네, 김진애 의원은 친문으로 분류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김성주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유임 전 여가 비서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요분들은 진짜 이제 문재인 정부 완전 측근 그룹이죠. 자, 인태연, 김어준 씨 처남입니다. 처남이 뭐냐? 아내의 오빠입니다. 오빠. 그 문재인 정부 때 비서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요거 진짜 알짜배기거든요. 어떤 단체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 별로 안 했잖아. 사람 다 알아서 실용적으로 쓰시겠지 하고 크게
혹시 우리가 문제 제기하면 또 조중동 같은 데서 또 씹을까봐 우리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오해하실까봐 우리가 말씀드린 겁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인태연 모르겠어요. 그 전에 하셨던 일은 부평의 문화의 거리 상인회장. 그러니까 지역 상권과 관련해서 이제 상인회장 같은 거 하시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외대 독일어과 나오셨어요. 뭐 공부 뭐 학자는 아니야. 그런데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가셨는데 문재인 때 비서관 하셨고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데냐면 5조 원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5조 원대. 연봉은 2억. 여기 보내주면 뜨뜻하겠죠. 여기 보내주시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두 분. 용역 평론가님들. 갑니까? 안 갑니까? 용역으로 찍혔는데 어딜 가요? 자, 계속 갑니다. 유송화 전 춘추관장, 신용회복위 재기지원본부장, 권혁기 춘추관장. 의전비서관으로 했고요. 이분은 지금 계속 활동 중이에요. 네. 대통령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관리비서관으로. 자, 그러니까 사진 보시면 이 한 장의 사진 기억나시죠? 문재인 대통령 초반에 쫙 이렇게 그냥 그 커피 브레이크죠. 요 양반이 의전비서관, 요 양반이 관리비서관으로 있는 거예요. 대통령 문통 왼쪽 오른쪽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 현 대통령 왼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일 중요한 제목을 그대로 그냥 갖다가 옮겨 심은 거예요. 자, 좀만 더 볼까요? 오상호 권양숙 여사 비서실장은 이 부속실장으로. 강건자 국방개혁비서관은 국가안보실 1차장. 그 사람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김성진 사회혁신비서관은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김희탁 국토교통비서관은 국토부 1차관. 승진시켰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통대 장관이잖아. 그렇죠. 주미대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복지부 장관이죠. 김은경 금감원 부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장입니다. 원레벨 올려서 쓰고 계시죠. 명계남 배우님은 황해도 지사. 전우영 역사학자님은 세종학단재단 이사장입니다. 세종학당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때문에 지금 뉴스공장 안 나오고 계신 거 아니야. 뉴스공장 하면 또 우리 생각나는 또 한 분 계시죠. 마칼림 스튜. 황교익. 황교익 쌤 어디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네. 여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다 지금 뉴스공장 하던 사람들 다 잘 됐어. 황교익 원장은 굉장히 반발이 심했는데 임명을 했잖아요. 그럼요. 반도 많았고요. 전 아까 이정도 비서관 청와대의 모든 안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럼요. 총무비서관은 모든 돈을 만지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완전 실권자. 문 대통령 그래서 윤재순이라고 그 윤석열이 자기가 검사 시절에 밑에 있었던 수사관을 그 총무비서관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 시키려고 했다가 그 시끄러워가지고 결국 못 안 시키는 됐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측근이 가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돈을 다 만지는 자리니까. 근데 그 사람을 문재인 때 썼던 사람을 지금 데리고 가서 또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 쓰겠습니까? 절대 저 같으면 제가 대통령이면 절대 안 써.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 편이 절대 봐주지 말라고. 또 엄하게 그렇죠. 컨트롤 해달라고. 이정도 비서관이 그래서 사실은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정권 교체 이후에 정부 사상 지금 청와대 특활비랑 뭐 업무 추진비 같은 거를 48억인가 50억인가 계속 반납했다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청와대가 최고 건부고 지네 마음대로 여기저기 땡겨서 자기 용도 외로 막 쓰고 그런 집단인데 문통 때 사람 딱 갖다 놓고 더 철저하게 하던 대로 감시하십시오 하니까 더 못 써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문통 때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털었는데 그 청와대 직원들이 그 수사 받고 난 다음에 아마 계좌는 다 털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소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전 정부에서. 그랬던 거는 이정도 비서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또 그 사람 갖다 또 쓴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견제하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누군 참모를 나를 보좌하라고 데리고 와야지. 나를 견제하라고 데리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사실은 정권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뭐 겸공과 이제 그쪽 부류의 그 용역 유튜버라고 할까? 겸공의 촉탁 유튜버들인가? 여하튼 간에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를 안 써준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뭐 문재인 때 사람들 안 쓰고 친명
파리하는 사람들만 갖다 쓴다 그러는데 여러분 확인해 드린 대로입니다. 거의 없어요. 사실 찐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얼마 안 돼요. 특히 이제 유튜브나 어떤 이 활동가들 중에서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금 성품이 비교할 수가 없도록 그냥 객관적이면서 그리고 오히려 나를 더 관리 감독해줘라고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제가 느끼는 것이 방송 같이 하다 보면 옛날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함께 일했던 분들도 있고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봤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청와대에서 이재명 측근들에게는 선물이나 뭐 대통령 이름 찍혀 나온 것들을 일부러 주지 않아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아닌 것만 봐도 아예 그냥 그 레벨 자체, 생각하는 자체, 국가 운영하는 어떤 기본 마인드 이게 좀 다르다고 느껴요. 그래서 성질대로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어쨌든 내가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행동이 나온다라고 그냥 보고 어떤 얘기를 서로들 하냐면 포용의 정책으로 그들을 껴안아도 거기에 서운해하지 말자라는 측근들끼리의 어떤 토닥거림 그런 사석에서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네, 김총리 중국 소식 하나 더 드릴게요. AI 대전환으로 생겨날 막대한 부, 기본소득 결합해보자. 네, 자 지금 여기 청와대에서도 내밀하게 준비가 돼 있고 김용범 정책수석이 어제 관훈토론에서도 이제 보유세, 뭐 부동산 관련 세금 물론이고 네. AI 초과 세수에 따른 재투자 방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력한 법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말씀드리는 가운데 보리얀지님께서 슈퍼챗 10만 원을 쏴주시면서 와우.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한 ETF 가입해서 1억 이상 수익을 봐서 100분의 1을 후원합니다. 구글이 떼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10만 원만 슈퍼챗으로 쏘고 90만 원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옛날부터 변함없이 젠프를 믿고 지지하면서 문조 털레 이후에 맞서서 진실을 밝혀주기 위해 싸우는 이상호 기자님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ETF 대통령이 두 종목 추천하셨잖아요. 작년 4월인가? 지금 20만 원 뭐 그런 그때 3만 원인가 그랬을 때 저희가 막 이거 대통령이 이거 두 개 추천하셨는데 저도 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지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투자하시죠. 그거 했다니까. 되게 아쉬워하셨죠. 있었으면. 나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근데 나 이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이 계좌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가지고 저는 한 두세 달 있다가 박지희 씨한테 물어봐가지고 몇백만 원 넣었거든요. 근데 김문수 그 예전 후보는 대선 후보는 SK인가 그거 3만 원일 땐가 사서 어떻게 거래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100배 뛰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냥 놔뒀대. 예. 뺄 방법을 몰라서 매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예. 잘 됐네요. 자, 요거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말씀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원기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뉴스토마토에서 중요한 또 재미있는 여론조사 올렸습니다. 민주 차기 당대표 당심은 김민석 정당 대통령 지지도 급락. 네, 핵심적인 내용만 쭉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에서 정청래가 유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성택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진보층 대상으로 했을 때는 김민석이 1위를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절반 가까운 46%가 김민석 지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인데 결국은 뭐 큰 흐름 속에서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또는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이런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호남권에서 특히 김민석이 앞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앙케이트를 박시영 TV에서 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볼게요. 87,000명이 투표해서 87,000명이 투표를 해서 정청래 68%, 김민석 13%, 김용민 12%, 송영길 6%. 6시 현재였죠? 우리 박시영 TV를 주로 보시는 분들. 자, 그런데 이거 참 비웃는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근데 한번 좀 더 들어보세요. 그게 좀 더 많이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당대표 때 저희가 박시영 TV 앙케이트를 당시 했을 때 참여자가 35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청래 후보가 65%인가
65대 35인가 7대 3인가 그 정도로 이겼어요 앙케이트에서. 근데 실제 결과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넘길 사안은 아니다. 한번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실래요? 아니 이분은 여론조사 기간에 있었던 분 아니에요. 다른 유튜버들은 이래도 돼요. 이래도 돼. 그 조사 기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분은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하우스 이펙트가 당연히 이건 앙케이트라는 걸 아니 이 방송은 작용하는데. 정청래 지지자들만 보니까. 아니, 근데 그런데 제가 코멘트를 요구한 부분은 예. 그런데 지난번 당대표 네. 때는 요 앙케이트 조사가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거야. 그럼 그때와 지금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선거 구도가 달라요. 음, 뭐 친청 뭐 반명 뭐 이런 게 아니고 오케이. 뭐 누가 이기든 간에 어쨌든 친명 후보 아니냐 이래서 음, 각 유튜브 채널이나 각 패널들도 지금 같은 구도로 논평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지지층끼리는 이제 캠페인 중이니까 조금 각을 세우긴 했어도 근데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서로 완전 딱 찢어져가지고 어느 채널이 누구 지지하는구나 다 알잖아요. 이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도 한번 지금 해볼까요? 박시영 우리가 하면 압도적으로 김민수 총리가 높게 나오겠죠. 송영길 대표나. 근데 이게 애초에 그런 사람들만 지금 표본이 들어가 있다는 걸 뻔히 아실 텐데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앙케이트라는 건 뭐 여론조사랑은 다릅니다만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 전당대회 때랑은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구도도 양상도 네.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게 같이 비교하는 지금 박시영 씨의 주장은 무리다. 아니 다른 분들이 하는 거는 괜찮은데 여론조사 기간에 있었던 분이 이러니까 이제 재밌잖아요. 이게 너무 이게. 그럼에도 그간에 불구하고 있었던 사실은 저는 이제 최대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먼저 좀 발굴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러 바쳐야 되는 게 일이기 때문에 낙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고발 뉴스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론지필하는 언론 1, 2, 3, 4 딱 하면은 이상우 기자님 압도적으로 100 나올 거예요. 이거 보니까 당연히 이거 본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약간 이게 이 작동하는 방식이. 결국은 이 박시영 씨의 이런 생각이 네. 죄송합니다. 정청래나 김어준 씨도 같이 좀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께서는 지금 깃발을 들고 나온 거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믿고 있는 장외 스피커가 맞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믿고 있는 장외 스피커 중에 김어준 공장장이 갖고 있는 겸손은 힘들다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당내에 경선을 치를 때 압도적 표를 구한다. 그러면 의원들도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나가셨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갔다가 다음 스케줄로 뭐 매불쇼를 나간다든지 박시영 TV를 나가는 요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김민석과 송영길 대표 그리고 정청래 이렇게를 뽑아보면 최민희 의원의 주장처럼 정청래가 옳았다라는 발언에 어쨌든 명분 깔고 보자면 당론을 지키는 돌쇠형 대표를 추구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 수호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검찰개혁 그리고 이제는 보안수사권 폐지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돼. 그게 맞거든. 하고서는 정말로 거대한 담론 그거 하나 내놓고 있는 중이고 오늘 다보스 포럼 하신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미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본소득 AI로 그리고 앞으로 청년 세대들하고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 대안 내놓는 것도 김민석 그리고 미래 비전을 내놓고 토론하자고 하는 것도 김민석. 그럼 이 내부에서 오래 고인 안들과 논쟁을 가지고 필요한 당원 혹은 시민들은 어디로 갈지가 너무 보여요. 그래서 그쪽에서 35만 명을 하시든 350만을 하시든 간에 압도적으로 미는 후보가 지금까지 계속 등장했던 후보가 지지를 받겠죠. 근데 이제 그 운동장을 벗어나서 우물에서 나와서 바깥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누가 표를 많이 받을지는 우리는 다 알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위험한 소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성 평론가께서는? 그냥 뉴스토마토 조사 결과에 원 시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각종 이렇게 조사한 거 질문 항목들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교차 검증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다 별도로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하면 다 그걸 발표를 하거든요. 그걸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진보층에서는 69.8, 긍정평가죠. 부정평가는 27.5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강도가 약해진 건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한다고 하는 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69.8이면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긍정평가가 44.8이었으니까 진보층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김어준 씨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코어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그 네. 반증이죠. 그러니까 그 코어가 어디의 코어인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시트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각 후보별로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재밌겠다. 이제 표를 네네. 만든 거예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60%가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 운영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잘 못한다고 하는 게 10.4%, 잘 모른다가 18.1%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23.6, 잘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44.2, 잘 모른다는 사람이 23.6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적 코어 지지층은 민주당 진보층으로 분류되는 아까 제가 숫자 말씀드렸잖아요. 한 70%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고 평가를 하는데 진보층 안에서도 정청래 코어 지지층은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아니라 정청래의 코어 지지층이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김어준 씨가 지적한 코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민주진영 전체의 코어 지지층이 아니라 정청래를 지지하는 코어 지지층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어준은 그것만 보고 있었네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호도하는 거잖아요. 상황을. 자기도 여론조사 기관 갖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꽃도 똑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공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김어준 씨 말이 틀리다는 거에 아마 증명이 될 거예요. 네. 자, 실제로 이제 그런 인식의 벽에 김어준은 물론이고 박시영, 유시민 이런 분들이 다 정청래까지 갇혀 있는 것 같은데